남원중 3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 김혜림입니다. 우리 3학년은 미술이 일주일에 2번 들었죠? 네, 그 둘 중에서 오늘은 온라인 학습 첫 번째 차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자화상 탐구입니다. 자화상,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들어본 친구도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재료, 그리고 도구들, 그리고 미술실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한테 좋을지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형상들, 뭐 요런 거, 그리고 얼굴들, 머리카락 요런 것들은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자, 근데 커서는 여러분 그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화가들 중에도 자기의 모습을 많이 남긴 화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화가들은 왜 자기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화상이란 무엇일까요? 자, 자화상이 뭔지 한번 우리 구글 사이트에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자화상 검색하고 이미지 탭을 누르면은 이미지 탭을 누르면 화가들이 그린 자신들의 자화상이 나와요.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찾았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한 사람의 모습만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 그러면은 자는 뭘 뜻할까요? 네, 스스로 자를 뜻하고요. 화는 그림 화자, 상은 모양이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은요, 초상화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서 번외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을 그린 것을 군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그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초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화상은 누구를 그린 거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그린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화가들의 자화상을 탐색해 볼 텐데 학습 목표를 통해서 분명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가의 자화상을 통해 작가를 탐구할 수 있다.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아까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자화상을 검색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혜석은 이제 우리나라 여자 작가고요. 공제 윤두서 자화상,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이자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화가예요. 렘브란트, 프라다 칼로, 윤선도, 너무 많은 이렇게 화가들이 카테고리별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누르면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은 여기 화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선택을 할게요. 고흐를 좋아하니까. 자, 고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를 방문을 해볼게요. 이 사이트를. 자, 고흐의 자화상들이 쭉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자세히 감상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좀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 좋은 화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시켜 줄게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트 앤 컬처 사이트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트 앤 컬처 사이트인데요. 자,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쳐보는 거예요. 아트 앤 컬처 바로 뜨죠. 클릭 해봅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클릭. 자, 아트 앤 컬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온라인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사하길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아주 상세히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칸에 선생님은 고흐라고 한국말로 쳐볼게요. 엔터. 자, 고흐 관련 주제라고 해서 빈센트 반 고흐 항목 208개가 나오죠. 네, 한번 여기 위를 클릭해 볼게요. 자, 반 고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은 읽어보면 좋겠죠. 자, 빈센트 반 고흐 밑에 시대가 나와요. 1850년도, 1890년도까지 산 작가입니다. 1890년도면은 19세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를 현대의 시작으로 보니까 근현대를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작가였어요. 자, 보면은 스토리 13개, 스토리는 이 그림과 관련된 거, 작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선생님이 자화상 그림만 볼 거라서 밑에 있는 그림만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보이는데, 자, 여기 돋보기 표시 보이나요? 플러스, 네, 요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확대가 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로 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네, 점점 확대가 돼요. 우리 혹시 태블릿 쓰고 있는 친구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양쪽을 벌리면은 네, 또 그림이 더 커집니다. 이게 인터넷 속도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또 이제 금방 뜨기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확대했을 때는 약간 흐리다가 잠시 후에 더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붓터치 하나하나 다 보이지 않나요? 자, 고흐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렸는데 여러분, 고흐는 왜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린 것 같나요? 한번 고흐의 눈, 머리, 배경, 수염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겠어요? 네. 자, 선생님은 우선 고흐의 눈이 보입니다. 눈동자는 살아있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눈썹도 꿈틀거리는 거 보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에 미간에 주름이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어두미져 있죠. 그리고 코는 서양인의 코답게 약간 높고 굴곡이져 있고 이렇게 반짝이고 높이 있는 부분이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입술이 매우 앙다물고 있는데 창백해 보입니다. 무언가 고집스럽기도 하고 할 말이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해요. 머리 스타일을 볼까요? 요즘 멋스럽게 다니는 남자들의 헤어스타일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염을 보아하니 예술가로서의 또 그런 멋스러움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전체적인 붓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배경에 되게 회오리 같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 붓 터치, 붓 자국들이 보이시나요? 붓 자국들이 너무 다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마치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경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도, 머리카락에서도, 그리고 여기 팔 부분, 특히 꿈틀거리고 있죠, 선들이. 전체적인 색깔을 한번 볼까요? 얼굴이나 그 머리의 노란빛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약간 파란색, 초록색 계열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색깔이네요. 고흐는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고흐는 많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고흐 이러면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당시의 고흐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한 불운의 화가였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고흐가 유일하게 기쁨을 가질 수 있던 것,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자기가 머무른 곳, 요양을 하고자 찾아간 프랑스의 어떤 한 지역에서 해가 지고 뜨는 그 자연의 경관, 해바라기 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면서 미술에 대해 열정을 쏟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테오와 수많은 편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동생 테오가 가난한 고흐를 위해서 물감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가난했으니 물감을 살 돈도 모자랐을 거고 또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얼굴빛이 좋지가 않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마른 걸 보니 영양 상태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또 고흐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로 가기 눌러서 이번에는 한국 작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고흐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작가 조선시대 윤두서가 있습니다. 윤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윤두서 23개 항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요거였어요. 윤두서는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화가였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와, 무슨 수염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엄청 살아있듯이 보이죠? 대체 터치를 몇 번이나 한 걸까요? 얼마나 얇은 붓으로 얼마나 꼼꼼하게 한 올 한 올 그렸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 밑에 수염, 그리고 얼굴 옆으로 난 수염, 코털도 보이고요. 팔자주름, 눈 밑 다크서클, 이 눈동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검은 눈동자, 그리고 이 눈 위를 감싸고 있는 검은색 아이라인 같은 게 마치 진짜 눈동자가 살아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썹도 볼까요? 와, 눈썹이 한 올 한 올 털이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학자는 무언가를 탐구하고 탐닉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자신만의 의견이나 생각도 아주 강할 거예요. 윤두서는 이런 자기의 성격을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선생님은 추측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머리에 관모라고 평민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이런 모자를 또 쓰고 있는 걸 통해서 학자인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미술관 사용을 종종 하면은 좋아하는 그림을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자, 아까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검색해도 되고 여기 구글 사이트에서 화가들의 자화상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흐, 윤두서,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프란시스 베이컨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여기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그 먹는 베이컨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자화상 해서 검색 해보면은 이미지로 가면은 자,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의 자기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다른 작가의 자화상을 검색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화상을 하나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종이, 모든 종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A4가 제일 좋겠죠. 네, 그 A4에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도구들, 연필, 볼펜 또는 형광펜, 펜, 색연필, 사인펜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한번 따라 그려보고 채색도 해볼 거예요. 그렇게 그려보면서 그 작가의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추천해 줄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화상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으니 누군가 신청을 해주면은 여러 친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활동 시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준비물을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오늘 그린 그림의 뒷장에 그릴 거기 때문에 오늘 그린 그림을 잘 갖고 계시고요. 또 오늘 사용한 도구를 역시 활용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볼 거예요. 알았죠? 자, 3학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자화상을 검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